자, 이번엔 드디어 2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여러분, 활용말 듣자마자 좀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사실은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배운 거야.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쌤이 항상 이런 것도 있어. 너네한테 시험 기간 전에 초콜릿을 나눠줘야 돼. 이 봉지 안에 초콜릿이 90개가 들어있어. 근데 너네한테 똑같이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조차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너네가 선생님이 되든 사업을 하든 항상 이런 계산은 기본적인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거를 인식하시고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순서를 정해주고 조금 미세한 규칙 같은 거를 조금씩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시고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저런 유형이 있구나 파악하시면은 금방금방 그거예요.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여러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밑에 유기견 보호소 관련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규칙을 한번 그리고 세워볼게요. 어떻게 풀지. 어느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간식용 비스킷 90개를 전체 유기견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 유기견 한 마리당 나눠준 비스킷의 개수가 전체 유기견의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할 때 전체 유기견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읽었을 때 모르겠으면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하셔야 될 일, 우리가 포인트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는 체크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뭐를 구하려고 했어? 전체 유기견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에서? 비스킷을 나눠주는 조건이구나. 그럼 전체 비스킷이 90개구나. 90개긴 90개인데 어떻게 나눠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똑같이 나눠주는군. 근데 여기가 포인트겠죠? 유기견 한 마리당 나누어준 비스킷의 개수가 전체 유기견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할 때, 자, 요게 식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막 답답해 보이는 그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이 식의 초점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단원이잖아요. 2차 방정식은 항상 포함되어 있는 문자 뭐야? 그치, X. X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미지수를. 근데 보통의 경우 정말 난이도가 진짜 어렵게 못 풀게 만든 문제가 아닌 경우는 구하라고 하는 게 보통은 미지수 X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미지수로 놓는다. 보통 X로 놓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유기견 수를 X로 놓았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당연히 이 X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식을 세우는 건데요. 우리는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 2차 방정식은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의미가 같은 두 값을 놔야 한다는 거야. 지금 비스킷 나왔고요. 유기견 수 나왔고요. 한 마리당 나누어준 비스킷 개수 나왔어요. 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이 중에서 식을 세울 때 필요한 값은요. 전체 비스킷 개수가 됩니다. 자, 비스킷 개수가 되는데요. 원래 총 비스킷 90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우변은 쉽게 채워져요. 자, 왼쪽은 어떻게 나눠주고 총 비스킷은 90개가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유기견 한 마리당 나누어준 비스킷의 개수라는 거를 X를 포함된 식으로 고쳐줄 거거든요. 왜냐면 한 마리당 주는 개수에다가 총 몇 마리인지 곱해주면 비스킷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한 마리당 3개를 나눠줘. 두 마리는 6개가 될 거고, 3마리는 9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한 마리당 나누어준 비스킷의 개수는 유기견 수를 우리가 X 나왔잖아요. 그러면 27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X-27이 될 거고 전체 유기견 수 X가 될 거예요. 다시 그러면 한 마리당 X-27씩 나눠주고 그게 X마리에게 나눠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말 잘 세워져 있어요. 자, 식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 그치? 푼다지 뭐. 자, 푸는데요. 우리가 세운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3가지 배웠어요. 인수분해, 또 제곱근, 또 근의 공식.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건데요. 제곱근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통은 어떤 거에 제곱은 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제곱근을 풀고요. 나머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할 때 둘 다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단계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고치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형태는 인수분해가 더 있는 거 아니죠? 여기 0이 되어야지 인수분해니까 다 풀어서 이렇게 먼저 나타낸 다음에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곱해서 마이너스 90이면서 합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가 금방 떠오르네요. 3이랑 마이너스 30 이렇게 두 개가 떠올랐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바로 하시고 인수분해 해야지 가장 해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연수해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값을 구해주시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과 30에 대한 의미를 탐구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x를 뭐로 놓은 거예요? 유기견의 수야. 그럼 전체 유기견 수를 마이너스 3마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x는 30만이 아마 해당되는 답이 되겠다라는 거 이 활용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을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답이 될 수도 하나만 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쨌든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30만이 우리의 원하는 답이고요. 진짜로 확인 한번 해보시면 30마리에다가 유기견 수보다 27개 작은 요 숫자를 곱해주면 90이 되기 때문에 뜻에 맞는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파란 박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2차 방정식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미지수는 x로 놓겠죠. 이 x에 관련된 식을 세우게 돼요. 자, 요게 거의 반을 한 거야. 그 다음 풀고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통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답은 아니야. 해가 모두 답은 아님. 그렇다면 어떤 게 주의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길이거나 넓이거나 이런 것들은 양수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람 수라든가 방금 전 유기견 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이 같은 거는 항상 자연수만 돼요. 분수, 소수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 11번 잠시 풀어보시고 11, 12 풀어보시고 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종이의 네기tun으로 한 변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어 포장한 상자를 만들 때 포장 상자 부피가 4,5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는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아, 요거를 구하는 거구나. 보통 막 꼬아낸 문제가 아니라면은 얘를 x로 둔다고 했었죠. 자, 미지수를 만든다라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한 거야.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였었죠? 식을 세운다 였었잖아요. 그치? 얘는 그래도 힌트를 주려고 단계형 문제로 2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라는 문제를 나왔어요. 자, 이 상자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x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때 5cm씩 이렇게 잘랐다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요거를 조립을 한다고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렇게 올려야겠죠? 이렇게 올려서 여기 두 부분을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5만큼이 지금 높이가 되겠고, 자, 이만큼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치? 이 부분 여기가 되니까 x에서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양쪽 5cm, 5cm씩을 뺐으니까 x에서 10을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2차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뭔지 감이 오시나요? 당연히 부피가 될 거야. 자, 부피 양쪽 다 부피 이렇게 만들 거고요. 부피가 4,500이라고 미리 한쪽을 말해줬으니까 우변은 4,500이라고 간단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요 x가 포함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자, 5x-10이 두 번 곱해지니까 5의 x-10의 제곱 될 거예요. 자, 요거 2번 단계로 가서 1에 세운 2차 방정식을 풀으래요. 그래서 한 변 길이 구하고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풀겠습니다. 자, 지금 요 문제 가지고 내려올게. 5의 x-10의 제곱은 4,500이다. 자, 얘는 제곱근으로 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야. x가 포함된 식 제곱
하고서 숫자만 남아 있잖아요. 그치? 자, 1차 목표는 어떤 거의 제곱은 수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을 5로 나누면 이렇게 900, x-10의 제곱이 900이다. 자, 그러면 x-10은 900의 제곱근이구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와 있겠고요. 따라서 x값은 10만 이항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x값은 10 플러스 30일 때는 40 또는 x가 10 마이너스 30일 땐 마이너스 20일 것이야. 자, 보이시나요? 둘 다 돼, 하나만 돼, 다 안 돼? 길이니까 양수만 되고 그럼 양수인 x는 40만 되겠죠. 자, 이 40을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근데 이 40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게. 정말 맞는지. 자, 만약에 40이라면 여기에서 가로 길이는 30, 세로 길이 30, 높이 5기 때문에 자, 부피 구하면 30 곱하기 30 곱하기 5, 4,500이 되네요. 그러면 맞는 거야. 문제의 뜻에 맞는지도 확인했어요. 오케이, 됐죠? 자, 문제 12번 넘어가겠습니다.